법도 권리금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동업자에게도 권리금을 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권리금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A, B, C 3명의 지인들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A가 가게의 주체이고 B, C는 투자자 개념입니다. B, C는 A에게 매달 가게에 들어가는 월세며 자재 비용 등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가 열심히 장사하여 수익이 남으면 B, C에게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게의 수익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B, C는 실망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매월 들어가야 하는 가게 월세를 A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A는 가게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A는 B, C에게 월 비용을 투자해달라 요청했지만 B, C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에 A는 어차피 자신이 가게 월세도 자신이 내고 수익도 자신이 내고 있으니 투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흥하든 망하든 알아서 하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B, C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 권리금을 자신들에게 지불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권리금을 달라고 하니 A는 황당했습니다. 권리금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맞습니다. 상가 건모임 대차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권리금 보호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했을 때 운영 노하우나 고객, 시설비 등이 권리금이 되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이 권리금입니다. 또한 권리금 소송이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이런 맥락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길 때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소액이고 친분이 두터울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구두 계약이 기준입니다. 말로 한 것도 계약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녹취록 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권리금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법도 블로그에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